자, 이번 시간이 아니죠. 계속 하고 있었죠. 정보봉사 이론 보겠습니다.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드는 중인데, 지방직 트렌드 변화보다 서울시 트렌드 변화가 조금 더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봉사론 비중도 있지만 검색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정보봉사론에서는 저쪽 얘기 있죠. 이 책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뭘 교재에다 넣어놓기도 했는데, 이거 요책 참고정보 서비스론 요 책 비중이 이거 되게 두꺼워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서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어서 좀 까다롭다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두 문제,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보여요. 그거와 관련돼 있으니까 좀 보시고, 이번에 정보봉사는 어렵다는 친구들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차차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어려웠나. 자, 1번은 어렵진 않은 1번은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보기에 지된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참고봉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도서관의 출발과 궤를 같이 하며, 교재 똑같이 있어요. 출발과 궤를 같이 한다. 독자 상담 서비스, 리더스 어드버서리 서비스죠. 그죠? 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용자 협조, 독자 상담 이런 말 나오면 1번이라고 했었던 거였죠. 뭐 이거는 뭐 더 걸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비블리오 테라피는 뭐예요? 여기 옆에 있죠. 독서요법, 독서치료, 그 다음에 SDI, 그 다음에 턴 페이퍼 카운슬링, 그대로 다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죠. 뭐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누락률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헌 집단 분할표에서 이런 거 구할 때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은 여기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적합하고 검색되었다. 그럼 여기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은 적중, 그죠? 검색되지 않았는데 적합한 문헌이야. 그럼 얘가 이름이 뭐죠? 얘가 누락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분자에 올라가야 돼. 누락률 공식이 되게 쉬워요. 누락률과 배제율 공식은 되게 쉽습니다. 누락률, 배제율 이런 애들 공식 되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헷갈리는 거는 어디 쪽에 헷갈리냐면 요 녀석들. 부적합한데 검색됐다. 잡음률 쪽에 위치해서 공식 두 개가 나오고, 적중에서 공식이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누락과 배제에서는 공식이 하나씩 나와요. 누락과 배제에서는 공식이 하나씩 나옵니다. 자, 일단 뭐 그건 그거고, 여기서는 어느 쪽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요 누락을 위치를 가지고 공식을 만드는 건데, 그럼 누락은 어떻게 가냐? 한 방향이잖아요. 한 방향. 검색되지 않은 거에서 누락을 찾을 수는 없죠. 그럼 적합한 문헌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적합 문헌으로. 자, 그러면 전체는 어떻게 되죠? 전체는 30 더하기 10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얘가 분자에 올라가야 돼요. 예, 그죠? 얘가 무조건 분자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30 더하기 10분의 10이면 몇 프로? 40분의 10이니까 25%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배제율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배제율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또 얘가 20 위로 올라가고 30 더하기 20분의 20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적합한 문헌인데 검색되지 않았어. 검색된 건 이만큼이야. 이런 맥락이에요. 자, 그러면 그 정도 봐두시고, 그러면 요거는요. 부적합률은요. 부적합률은 30 더하기 20분의 30이죠. 잡음률은요. 30 더하기 30분의 30이죠. 뭐 그런 식으로 툭툭 나올 수 있으면 연습이 좀 되면 좋습니다. 꼭 하세요. 꼭 봐두세요. 어디서 어떻게 공식 만드는지 이름 잘 지어주시고, 무조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분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해당 이름이 분자로 올라간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출제하기 좋아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알거든. 이거를 실제로 쓰고 있거든요. 연구 방법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당연히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나오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책에서 관련된 내용이고요. 왜냐면 요걸 보면 알아. 서베이라는 표현. 이 서베이라는 표현은요. 설문이라는 말이에요. 설문할 때 서베이라고 쓰거든요. 아, 뭐 서베이 돌려봐야지. 이 말은 다 설문지 돌려봐야지. 이런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예, 그 판에서 이게 이제 나오게 된 내용이에요. 서베이라는 표현이. 서베이. 여기도 서베이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분명히 이건 설문과 유사한 내용하고 연결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센스 저거 중에 하나, 그 팁 중에 하나. 자, 이용자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할 때 가장 유용한 방법. 자, 기억 보시면 이용자 행동은 행동 면접이야, 행동 관찰이야. 행동 관찰이죠. 관찰이죠. 행동 관찰. 자, 설문지를 설계하는 초기 단계 가장 유용한 방법이에요. 자, 니은에선 설문지 설계할 때 이미 관찰은 나왔으니까 이제 됐지. 그럼 이제 4번은 필요 없고, 설문지를 설계할 때 설문지를 하나요? 설문지를 설계할 때 면접을 하나요? 설문지를 설계할 때 사례 연구를 하나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면접이죠. 자, 잘 정의된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연구할 때 적절한 방법. 답이 서베이예요. 그쵸? 답이 2번이 됩니다. 3번 답이 2번.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태도를 연구한다. 라는 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피조사자의 개인의 태도나 인식조사에 유용하다. 요 말이죠. 요거랑 연결되는 지점들이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설문지를 설계할 때 설문지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죠.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설문지 설계할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떨까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멘트들이에요. 새로운 멘트들인데 그렇게 판단이 헷갈리게 넣지는 않았어요. 판단 헷갈리게 넣지는 않았고, 그래서 답을 골라내기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처음 보는 분들은 되게 낯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는 상은 아닌데 한 중 정도로는 볼 수, 중상 정도? 예, 아주 어렵진 않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은 판단하기 좀 까다로웠을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읽다가 급한 마음에 읽으면 틀릴 문제예요. 급한 마음에 읽으면 다 틀리게 만들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차차 보자고요. 이 스타일 한번 또 어디서 나왔는데요. 비슷한 거 봤는데. 문 풀 때도 이거 뭐 비슷한 거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자, 봅시다. 동형 이의어는 무어의 표현과 검색에서 전후관계 결핍으로 다의성의 문제가 야기된다. 동형 이의어는 다의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뭐를 표현하면서 다의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건 통제어야 자연어야? 자연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어인 거예요. 자연어. 2번 아니면 3번이죠. 나에서 벌써 결판 나요. 뭐에서는 용어 간의 구문관계를 나타내는 역학교나 숫자와 같은 장치로 다에서는 불가능한 구문 문제를 처리했어요. 다의 구문 문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구문 문제? 구문 문제는 어서 처리할 수 있다? 뭐의 장점이죠? 통제어의 장점이죠. 구문 문제. 194페이지 가면 구문 문제 통제어 이거 강함이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구문 문제 통제어의 강함. 그러면 구문 문제를 어디서 불가능한 구문 문제를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어가 자연어에서는 불가능한 구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뭐는 갱신이 필요 없는 반면 뭐는 갱신이 필요하다. 요건 좀 애매할 수 있죠. 자연어는 갱신이 필요 없지만 통제어는 갱신이 필요해. 왜? 갱신 문제는 자연어가 강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어는 계속 뭘 해줘야 돼요? 통제 어휘집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겠죠. 그죠? 통제 어휘는 계속 통제 어휘집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갱신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94페이지에 자연어와 통제어의 문제, 여기서 건드려진 겁니다. 그쵸? 이거는 아마 읽다가 앞뒷 말이 좀 뭐라는 얘기지 막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에 쫓기면 풀기 까다로웠을 문제예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내용적으로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에 쫓기면 못 풀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번에 국회 특강 할 때 제가 시간 정해놓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면은 잘 풀어요.
잘 푸는데 제가 보기에 난이도상 비슷하다고 봤던 문제들을 20분 내로 풀라고 딱 드리니까 점수대가 훅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됐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이렇게 시간 넉넉하게 잡고 풀면 점수대가 좀 나오는 편인데 유달리 시간이 쫓긴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요. 계속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간 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내 푸는 연습 그리고 암기가 탄탄하고 판단이 또렷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항상 우리 막판에 중요 변수로 작동을 해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빨리 푸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인트 잡기 이런 거. 아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이건 이쪽에서는 이런 걸 텐데 라는 게 판단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서울시험 볼 땐가 그 전에도 제가 뭐 모의고사 몇 번 해봤잖아요. 물론 참여하신 분들은 얼마 없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100분 내로 100문제를 푼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요즘에 논문 쓰는 것 때문에 자료 찾아보니까 문항수를 늘려야 된다라든가 뭐 시간에 대한 부분 좀 필요하다든가 이런 말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자, 더블링크와 메타데이터 요소와 정의를 설명한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을 보기 위해서 희한하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케이스 많지 않은데. 자, 그럼 더블링크화니까 더블링크화 요거는 자료 조직에서도 나왔던 것들이죠. 자, 봅시다. 아이덴티파이어 특정 맥락 내에서 자원에 대한 명백한 참조. 특정 자원에 대한 명확한 참조. 어디 이렇게 URL, URI 이런 거 들어가는 거니까 특정 어떤 맥락 내에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참조. 아이덴티파이어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입은 물리적 구현 형식 또는 디지털 구현 형식. 이거는 100% 뭐예요? 포맷에 대한 설명이에요. 디지털 구현형 포맷에 대한 설명. 니은이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니은 들어가 있는 거 3번 아니면 1번인데 1번 틀렸으니까 바로 끝난 거 3번이네. 그죠? 그럼 디귿은 현대 자원에 대한 파생된 자원. 파생 자원에 대한 참조. 릴레이션 관련된 거니까. 우리 뭐 파생 관계란 말도 있잖아요. 컨트리뷰터 자원의 내용물에 기여한 책임을 가지는 개체. 맞는 거. 죄송합니다. 말 꼬였다. 디귿이 틀렸지. 파생된 자원이니까 소스지. 미안해요. 파생 관계는 잘못 얘기한 거야. 자, 미안. 다시. 이거는 틀린 거. 봐봐. 나도 꼬이잖아. 옳지 않는 것. 현재 자원이 파생된 자원이니까 이거는 소스. 어서부터 나왔다잖아. 소스. 컨트리뷰터 기여한 책임이니까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리을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되게 헷갈리게 해놨네. 그래서 틀린 것만 고르면 니은 디귿이 틀렸고 니은 디귿을 고치면 요것은 포맷에 대한 설명, 요거는 소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소스랑 릴레이션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한정어도 알아두시는 거거든요. 한정어. 릴레이션에 대한 한정어 같은 것 중 특히 릴레이션 한정어가 재밌어요. 릴레이션에 대한 한정어가 재미있어요. 다른 애들은 어떤 의미인데? 다른 애들은 이렇게 그냥 단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일단 어떤 의미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 그지? has format, has format of, has part of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특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파생된 자원에 이 파생에 유래한 거라는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유래란 표현 아마 뺀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렇게 나온 거. 릴레이션과는 다르다. 참고하시고. 말 꼬였어. 미안해요. 자, 다음에 6번. 스쿠놀. 요거 아마 문 풀 때도 몇 번 했을 텐데 스쿠놀 많이 놓쳤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디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자, A에 해당하는 것. A에 해당하는 것. 자, 처음에 뭐예요? 정보 요구 인지, 능력 1. 정보 요구 인지. 두 번째, 정보의 갭 해결 방법 식별. 갭이 뭐예요? 격차죠, 격차. 그래서 이게 답이죠.
격자. 그럼 B 탐색 전략 수립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B가 뭐겠어요? 접근 및 수집이죠. 검색 및 접근. 그럼 요거 되겠네. 식별과 접근 요게 해당하겠네. 그죠? 그 다음에 비교 및 평가. 비교 및 평가, 조직과 전달, 종합과 생성. 그래서 1, 2, 3, 4, 5, 6, 7 요 순서대로 능력 1, 2, 3, 4, 5, 6, 7이죠. 그거 잡아내시는 문제였어요. 외워야 되는 거죠, 결론은. 근데 이게 와, 이걸 순서대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좀 능력 1, 2, 3, 4, 5, 6, 7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것도 조금 요거는 난이도 되게 높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인데 난이도 높였다는 건 되게 좀 시사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코너 문제, 요건 한 중상 정도 되는 문제입니다. 외웠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는 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능력별로 이거 두 개를 딱 걸어놨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다음에 7번. 이거 상업서지 많이 하지 않았나? 우리? 상업서지 많이 밑줄 쳐져 있을 건데요. 상업서지. 일단은 판매용 서지였잖아요. 판매서지라고 했던 거잖아요. 양장본이나 페이퍼백으로 된다. 그 다음에 구입 가능한 거니까 구입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죠? 정보는 여기서 중요한 거라고 아마 제가 그 느낌표나 뭐 이런 거 쳐놨을 건데 출판사에 의해서 수집되는데 검사되지 않고 수록된다죠. 검사되지 않고 수록된다. 이 부분이 3번이 여기 답이죠. 가장 옳은 것은. 근데 이제 여기서 틀린 걸 잡아내요. 여기 요 멘트들을 보고 이제 참고하라는 얘기고 틀린 걸 잡아내야 돼요. 가장 옳은 것이니까. 형태가 양장본이나 페이퍼로 된 단행본과 전집까지죠. 비도서, 연속 간행본 이게 틀렸죠. 이게 틀렸고 그 다음에 구입 가능한 자료 중점을 두며 국가서지를 만약 국가서지가 상업서지랑 같은 건가? 다르지 당연히. 이게 틀렸고 섞어놓은 거죠. 시간의 관점에서 이전에 출판되거나 지금 출판되고 있는 자료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 출판 예정 자료 포함돼요. 여기도 시간의 관점에서 요거죠. 출판 예정 자료 포함되어 있죠. 참 이거 어디서 문 풀 때 내가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느낌인데 한번 그냥 내 느낌이라고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어. 찾아볼까? 시간 없어. 시간 없는데. 여러분 화면 안 보이지만 저는 언제 나왔다는 얘기 한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언제 고르지? 참 이거 포기. 포기. 상업서지 문제 너무 많다. 포기 안 할게요. 자, 상업서지 문제 너무 많아. 나중에 제가 뭐 문서로 자료 만들 때 언제 문제풀이 뗐다 이런 거 한번 내가 넣을 수 있으면 넣을게요.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안 되겠다. 자, RDF 응용 분야. 자, 찾아볼게요. 이거 이 RDF 관련된 문제 국회 시험에 나올 가능성 좀 있어요. 국회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게 RDF는 요즘에 RDF 문제가 좀 보이더라고요. 뒤에서도 아마 좀 나올걸? RDF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거 주목하고 있는 선생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멘틱이나 이쪽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죠. RDF 응용 분야 357페이지. 자원의 검색과 자원의 편목 하나로 합쳤네. 자원의 내용순위 부여 평가, 지적재산권 보호. 이거 합쳐놨네요. 디지털 서명 및 지적재산권 보호 이렇게. 근데 4번은 없죠? 정보. 그렇고 일단 피드백 하나 좋은 거 있네. 옷 젖는 건 괜찮아님. 정본 6번 나머지 보기는 빅6에서 온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그러네요. 나머지 보기는 빅6에서 나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3번을 했다. 센스. 모든 날님도 그렇게 풀었다고. 그렇게 따지니까 더 이렇게 어렵진 않게 푸신 거네요. 출제자님의 배려. 좋아요. 출제자님의 배려. 빅6를 확실히 알면 아닌 건 걸러낼 수 있다. 좋습니다.
맞네. 그러네요. 정보 문제 정의 이런 거 다 빅6에 나온 것들이니까. 잘 풀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출제자님의 배려 같네. 잘 풀었습니다. 자, RDF는 됐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랭크. 링크 정보를 이용한 순위화 기법인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전진 링크와 후진 링크를 활용해서 오서리티 페이지들과 허브 페이지들을 찾는 것이다. 이거 저기 그 히츠 알고리즘에 있어요. 교재 보면은. 히츠 알고리즘 가니까 딱 여기 있죠. 허브 페이지, 오서리티 페이지 이런 말들 있죠. 히크랄 히츠 알고리즘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셀프 링크, 중복 링크, 그리고 상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미러 사이트로부터 링크는 모두 제외된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안 잘못 봤어요. 맞아요가 아니라 이게 틀려요. 제외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가 아니고요. 맞는 거는 디귿 리을이에요.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특정한 페이지에서 높다면 해당 링크로 뭐 이거 기본 내용이죠.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웹페이지 링크에 따른 검색 결과 순위하는 기법이다. 이거 리을이 들어가는 거 100% 맞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 헷갈리는 게 아마 니은이 좀 헷갈릴 거예요. 셀프 링크, 중복 링크, 그리고 상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와 미러 사이트로부터 링크는 모두 제외된다. 링크 기반 순위화에 대한 비판, 요거 부분, 요게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요거랑 관련된 거였고, 제가 요 부분을 갖다가 문제풀이 때 한번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지문 2018년 4월 3일 4월달 3주차 문제 이거 있어요. 나도 뭐 한번 해보면 이 말을 넣었어. 요게 맞는 지문에 들어가 있어. 셀프 링크, 중복 링크, 상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미러 사이트로부터 이 링크도 가중 지정에 모두 포함된다. 제외된다 돼 있죠? 모두 포함된다를 넣었어요. 포함된다로 이건 맞는 걸로 맞는 지문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하고도 연결되냐면 이 부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링크 기반 순위에 대한 비판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이건 지금 딱 어디에 대한 거? 페이지 랭크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문풀 때 다뤘던 내용이게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잠깐 치워놓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4번 니은은 4번으로 고쳐야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맞고. 자, 10번 보겠습니다. 정보 서비스 평가 요소에 대한 학자 주장이나 제안으로 가장 오는 이거 많이 했던 거 아닌가? 짜있지. 뭐 사실형 질문의 답변에 대한 사실형 질문을 랑카스터였죠. 사랑의 5가지. 이거 완전 단전 틀렸고. 피틀레치는 주로 질문과 해답의 관점에서라고 얘기했었죠. 질문과 해답의 관점에서. 밥은 정보 서비스 평가의 특수 이용자 집단을 위한 평가를 포함시켰다. 요게 바로 지금 어디랑 연결됐냐면 선생님의 배려심. 3번의 배려심이 딱 느껴진. 와 이거 평가의 특수 이용자 집단을 위한 평가를 포함시켰다.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배려심이 어디서 나왔냐면 옆에 문제 있구나. 여기 14번이 그 배려심이에요. 법은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창고 서비스에 대한 옳게 설명한 거 이거 나오잖아. 그죠?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창고 서비스. 요 멘트와 요게 유사 내용이에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 있죠? 거기에서 요게 언급되거든요.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아니면 뭐 걸러내서 소거해서 쓸 수도 있겠죠. 소거해서 풀 수도 있어. 카츠는 이용자 참고 질문들 질문과 해답의 관점. 이거 피틀레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은
질문과 해답의 관점에 대한 표현. 여기죠. 그래서 카츠 같은 경우에는 개인 요게 좀 히틀레치랑 카츠가 어느 정도 살짝 섞여 있는 느낌으로 지금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과, 개인적 성과, 장서 개발, 새로운 기술,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그쵸? 요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카츠에 해당하는 게 지금 질문과 해답의 관점에서 평가를 제시했다. 요 말이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짜이찌가 여기 있죠. 짜이찌가 6개를 했는데 얘는 랑카스타가 사실형 질문의 답변에 대한 평가에 한정하여져. 5가지. 이거 아주 섞어놓은 거야. 그래서 1번, 2번, 4번 버리고 이제 3번을 보는데 3번을 보니까 14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연관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4번 내신 문제랑 분이 10번 내신 분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몇 분에게 선생님들, 교수님들 몇 분한테 이제 출제 의뢰를 해서 문제 풀을 받아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서울시 공무원들 이제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최근 연도 합격한 친구들이 들어가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 맥락이에요, 이게. 됐고, 1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공간 개념. 자, 도서관 공간 개념. 이거, 이번에 국회 특강할 때도 이제 넣어봤는데, 메이커 스페이스인데요. 요거 요즘에 좀 유행해요. 메이커 스페이스. 요즘에 좀 유행하는 건데, 여기서 선생님들의 그 배려심이 있었어요. 이래서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쓰는 것 같아. 이게 원래 무슨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이냐면요. 무한 창조 공간?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어. 무한 창조 공간, 무한 상상실 뭐 이런 거. 무한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툭 떨어져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아닌 건 알 수 있는 게 라키비움하고 미디어테크는 아닌 건 안단 말이에요. 그죠? 라키비움하고 미디어테크는 알 수 있는데, 심 선생님은 출제자의 배려심이 없는 문제라고 이걸 봤나 보다. 그렇구나. 그래서 라키비움은 일단 100% 아니고, 미디어테크도 여기 무슨 미디어 박물관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아마 쉽게 낸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긴 있어요. 라이브러리 파크라고 하는 개념도 이게 이제 커뮤니티 관련된 환경으로, 앞으로 라이브러리 파크 하면 이제 고민하시 그 키워드 하나 알아두세요. 커뮤니티 뭐 이런 쪽 얘기입니다. 알아두시고, 제가 메이커 스페이스하고 라이브러리 파크 같은 부분은 카페에다가 요거 끝나고 나는 대로 좀 정리되면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합니다. 최근 도서관 개념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지점들. 심 선생님 그래도 1번 찍어서 맞췄네. 메이커 스페이스. 자, 됐고요. 나랑 시차가 있나? 대답에 시차가 있나? 그럴 수도 있다. 지금 10번 푼 거를 11번 해설할 때 피드백 준 걸 수도 있겠다. 네, 넘어갈게요. 자, 스페이스. 이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을 최근에 제가 이제 면접 준비할 때 많이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저거잖아요. 도서관 국중 웹진 이런 거 많이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보면 최근에 도서관 공공도서관은 메이커 스페이스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창작하고 만들고 마치 그 공방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지금 도서관이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쪽의 것으로 지금 새롭게 등장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애들 보면은 라키비움, 미디어테크 이제 나왔고 메이커 스페이스 나왔죠. 뭐 라이브러리 파크 이제 후보자인데 얘는 아직 프로토타입이 없어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유형, 정형화되어 있는 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죠. 공공도서관을 갖다가 공원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공원처럼 만들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갇혀져 있는 열람실이 아니라 오픈되어 있는 열람실과 커뮤니티로 확 바꾸는 거예요. 도서관을. 지금 경기도 쪽에서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열람실을 없애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어요. 그 기본 컨셉이 이거예요. 라이브러리 파크. 공공도서관이 무슨 열람실이야, 공부방이야? 뭐 이러는 거지. 그죠? 그런 거랑 라이브러리 파크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열람실을 빼고 책을 읽으면서 공원과 관련되면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방금 얘기한 게 라이브러리 파크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관련된 거, 갇혀져 있는 공간, 열람실 공간의 개방, 공원 공간과 도서관 공간의 연결, 뭐 이런 쪽이 라이브러리 파크고요. 메이커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진짜 창조, 상상, 창작, 시험, 뭐 이런 거, 공방 이런 거 같은 느낌.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이랑 연관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뭐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트렌드에는 4차 산업혁명을 빼먹을 수가 없죠.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나오면 좋겠다, 그죠? 국회 나오면 좋겠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12번. 이거는 우리 그 기술 발전의 트렌드 어느 정도, 시멘틱의 트렌드만 알면, 주로 나오는 용어 트렌드만 알면 바로 2번인 거 딱 찍을 수 있죠, 우리. 시멘틱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맨날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XML 구문 수준을 넘어 웹 자원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생성을 가능하게 하고, RDF 스키마는 이게 틀렸죠? XML 코드죠. HTML은 이제 시멘틱하고 상관없는 개념이거든요. 다 XML 써놓고 2번만 HTML 들어갔으면 이게 문제 아닌가? 선생님의 배려심? 내가 너무 찾으려고 하나? 쉴드 치는 사람님이 입장하셨어. 퇴장하셨어. 내가 너무 선생님들 쉴드 치고 있나봐. 미안합니다. 재미없다. 하지 말 걸 그랬다. 완전 후회. 자, 다시. 온토로진 시멘틱의 필수 요소로서 웹 자원들을 표현하는 보편적 통제 어휘를 간주. 좋은 표현이야.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4번. 이거 되게 4번 되게 좋은 표현이야. 답은 2번인데, 예, 4번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온토로지 시멘틱 웹의 필수 요소. 뭐 당연히 시멘틱 웹 피라미드에도 있고, 뭐 레이어 케이크에도 있고 하니까 웹 자원들을 표현할 때 통제 어휘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됐고. 12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이거 국회 특강 때 한번 했었는데, 텍스트 요약을 위한 연구에서 에드먼스는 중요 문장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요즘에 텍스트 요약 옛날에 이거 안 나오다가 국회 시험 2014년도 건가에 이 텍스트 요약 관련된 거, 자동 요약이라든가 뭐 데이터 결합이라든가, 14년? 작년? 재작년인가? 하여튼 그때쯤에 최근에 한번 이 텍스트 요약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자동 요약 초록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교재를 개정하면서 왠지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넣었었거든요. 이 에드먼슨이라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그 자동 초록 할 때 룬 있죠, 룬. 룬의 최고 한계 빈도와 최저 한계 빈도는 어디서? 누가? 에드먼슨과 윌리스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 말 한 적 있다. 요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225페이지에 텍스트 요약에 관한 초기 연구. 그래서 에드먼슨의 연구인 거예요. 에드먼슨의 연구에서 인지하는 방법이 4가지 다른 기법을 사용했는데 4가지 기법이 단서어, 주요어, 표제어, 문장 위치인 거죠. 그죠? 이걸 외웠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낯선 거 맞아요. 근데 다른 거긴 한데 이거 외운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그래서 이거 어렵다고 생각할 만하다. 예, 없지는 않았으나 어렵다 생각할 만하다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초기 기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좀 그런 거 써주면 더 좋았을 거 그랬어요. 여기는 진짜 이건 배려심 제로야. 그 4가지 기법을 그럼 차라리 초기 연구라는 표현을 좀 써주든가. 초기 연구라는 표현을 쓰면은 클러스터링은 아닌 거 알 수 있거든요. 이 클러스터링 들어가면 이거 초기 연구가 될 수가 없어요. 어휘사슬 기법 이런 것도 옛날 초기 연구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위치, 단서, 주요, 표제어 이런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어휘사슬 기법 이 우리가 못하지. 클러스터링
이거 누가 만들기 시작했냐? 어느 쪽 얘기부터 하냐면 그 벡터 뭐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이제 클러스터링 이런 게 좀 건드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설튼 정도 되면 이제 클러스터링 같은 게 연결돼요. 그래서 설튼의 업적 같은 제라드 설튼의 업적 같은 걸 보면은 제라드 설튼의 업적 뭐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조금 건드려지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뒤로 왔나? 앞쪽에 있을 텐데. 여기 있다. 이 설튼의 업적에 뭐가 있어요? 클러스터링이 있죠.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링, 설튼은 초기학자가 아니라고요. 초기학자가 아니고 돌아가신 게 95년도 돌아가셨으니까 꽤나 많이 발전된 다음에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풀지 않은 이상에는 이건 뭐 좀 문제 그래. 좀 이렇게 이거는 진짜 배려심 없음. 배려심 없음. 자, 14번 배려심 없음. 안 보면 어떻게 알아 이거. 그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참고 서비스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거. 요거는 문제를 선생님들이 공부시키려고 낸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까 보여드렸던 책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보이시겠다. 있어요. 특정 연령 집단에 대한 참고 서비스가 있고, 기억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뭐 3학년들의 대부분은 범주화를 할 수 있으며 기본 분류법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결론은 다 맞아요. 이 말들은 다 맞는데 상식으로 이건 좀 그렇더라. 이건 좀 배려심 없음. 난이도가 좀 높게 느껴지는 문제 이 두 가지. 크게는 이 두 가지가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유추나 이런 건 잘 안 돼요. 어려웠던 문제고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범주화가 가능하므로 기본 분류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니까 3학년쯤 되면은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분류법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동 참고 서비스는 아동 부모, 교사, 보호자 등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을 포함한다. 아동 참고 서비스는 이제 아동이 그 주변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도서관 자료 교육은 아동 참고 서비스 한 부분인 거. 도서관 이용 교육하고 연결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이 재밌었어. 청소년 읽다 보니까 저도 이제 쭉 옛날에 한번 읽었었던 대부분인데 다시 찾으면서 한번 봤는데 좀 더 자세하게 보다 보니까 청소년 쪽이 도서관에 애매한 부분이더라고. 청소년 도서를 성인에다 꽂을래요? 아동에다 꽂을래요? 그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어떤 우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주변인? 요즘에 그런 개념 배우나요? 저는 배웠어요. 저는 배워서 주변인 이런 개념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딘가에 딱히 소속되기 애매한 사람은 성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어때요? 아동 대상 자료 더불어 성인 대상 자료도 접근이 필요한다. 이 두 가지에 걸쳐 있는 개념이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 있어 문제가. 이거 까다로운 문제 맞습니다. 까다로운 문제 맞고 그래서 이거 참 맥락 없어. 자, 그 다음에 15번. 요거는 교재에도 있죠. 근데 연계 검색 몇 번 했었어. 문제 풀이 때 연계 검색 몇 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연계 검색 모델은 콘텐츠 외형과 내용에서 관계하는 정보를 추출, 두 콘텐츠 간 연계 정보를 활용하도록 설계된 모델인데 이 모델은 크게 콘텐츠 연계 기법과 독자적 검색 모델 등의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콘텐츠 연계 기법에 우리가 뭐 있었죠? 콘텐츠 연계 기법에 뭐 꼬리물기 연계 뭐 있죠. 인용 연계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있었죠. 독자적 검색 모델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두 가지가 뭐와 뭐? 독자적인 거에 브라우징과 개체 관계예요. 그래서 답이 4번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쯤 나오냐면 방금 지나갔다. 바보. 여기 있었죠. 연계 검색 모델. 독자적인 연계로 요거 나왔던 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건 다 맞췄겠죠. 자, 16번. 요것도 좀 그런데 이게 어디 나오는 건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 제 이 교재 만들 때
교재 만들 때 이 GB 킹의 이 사람 교재 내용을 초판 2판까지 넣었나? 3판까지 넣었나 그래요. 내용을 넣었다가 4판 때 제 내용 확 줄인 적이 있었거든요. 좀 코어로 좀 얇게 분량을 좀 줄여오자 해서 좀 줄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빠졌어요. 아까워 죽겠어. 다시 넣을 걸. 이게 누구랑 같이 어디서 같이 나오냐면 테일러, 우리 여러분 테일러의 질문 분석 단계 있었죠? 이거 요 지점하고 같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정보봉사의 기본서 이거 정보 서비스론 책에 122페이지, 123페이지 요때쯤에 나오면서 테일러와 유사하다 이렇게 언급되면서 나온 거예요. 테일러 유사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용자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형태는 무엇인가, 이용자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가, 주제에 관한 이용자의 지식 정도는 어떠한가. 이게 이제 그 뭐랑 비슷한 거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테일러의 분석과 관련된 거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풀 수 있으려면. 근데 이것도 맥락 없죠. 어렵죠.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주제 결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어디에 이용할 것인가, 목표와 동기잖아요. 그다음 이용자의 지식 또는 어떠한가, 이용자의 인간적 특성, 뭐 그런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원하는 정보 형태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보 형태가 아니라 주제다. 뭐 이런 식인데 뭐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좋은 문제 아니라고 보기엔 뭐 아니야. 좀 이상해. 좀 맥락이 좀 없어. 근데 많이 공부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킹에 대한 내용이 딱 박신섭 책에 언급된 걸 뽑아가지고 한번 내온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죠. 앞에 부분에는 좀 그런 대로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뒤가 좀 어려웠어요. 여기가 14, 15, 16 요거 쪼로록 13, 14, 16 요건 좀 어려웠죠. 이거 안 본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웠겠죠. 좀 많이 강조했어요. 이거 연계 검색은. 자, 17번. 킹 내용은 카페에 찾으면 나올라나? 킹 있을 수도 있어요. 카페.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나와요? 킹은 쌤 카페 검색하니까 행태로 나오죠? 네, 맞아요. 킹크래요. 배고프니까 킹크래 뭐 이러고 앉았대. 아재 개그 미치겠다. 그럼 그거 알아? 나 요즘에 막 강조하고 다니는 거 있어. 내 아재 개그보다 더 내 아재 개그를 뛰어넘는 게 있는 거야. 얘기했죠? 내 아재 개그를 뛰어넘는 거. 근데 이제 다음번엔 내 테마가 역시 우리 저기 그 딸내미들 그거로 나올 거야. 딸내미 그거로 무슨 가족 개그로 말 꼬이네. 아재 개그보다 센 게 역시 초딩 개그 셉니다. 칼은 칼인데 쓸 수 없는 칼은 뭐 이러는 거, 칼국수 뭐 이러는 거 초딩 개그. 어려워요. 그만할게요. 자, 개그가 아니라 넌센스를 갖다가 개그라고 하면서 하더라고 얘들은. 희한해. 자, 17번 다시. 보존 처리 기술은 보존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기술로서 계획된 보존 전략을 수행하는 일련의 기술적 접근 방식이다. 보존 처리 방식 중 기술적 접근 방식 가장 다른 거. 파일 이게 이제 특이에 나눠지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에뮬레이션과 포맷 전환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에뮬레이션과 포맷 전환을 써놨어.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뭐겠어요? 그 중에 하나겠죠. 파일 재생, 리프레싱이죠. 포맷 전환 방법이고요. 아날로그 백업은 뭐예요? 포맷 전환 방법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건 에뮬레이션이죠. 이건 다들 많이 맞췄을 것 같아. 교재에서도 많이 찾았던 거잖아요, 이거. 보존 처리 기술, 에뮬레이션과 포맷 전환. 여기서. 이 부분에서 나왔던 거죠, 뭐. 고요. 자, 보기에서 제시한 검색식으로 예상되는 검색량을 순서대로 연결한 거. 이거 옛날에도 나왔었지 아마? 우리 문풀 때도 많이 했었고 정확률, 재현율 가지고 한참 했었던 거잖아요. 자, 여기서 또 니어랑 위드를 가지고 이제 판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끝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량 봅시다.
가장 큰 거, 이렇게 왼쪽이 가장 큰 거죠. 그러면 뭐가 가장 커요? 오화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니은, 니은, 니은이야. 그 다음에 위드나 니은은 뭐예요? 인접연산자잖아요. 그 인접연산자보단 엔드가 더 크죠, 검색량이. 그러니까 기억, 기억. 야, 여기까지 갔네. 그럼 니어랑 위드 둘 중에 뭐가 더 정확률이 높다, 낮다? 자, 위드는 순서 인접, 니어는 비순서 인접. 그러니까 비순서 인접인 니어가 그 다음에 가장 정확률이 높은 거는 위드. 이렇게 해서 답이 2번이 돼야죠. 답이 2번. 요거는 말로 바꿔서 날 수도 있어요. 뭐 불리한 오화, 그 다음에 불리한 엔드, 아니면 오화나 엔드란 말 안 쓰고 논리적, 논리합, 논리곱 이렇게 만들어서 날 수도 있죠. 그다음 니어 위드는 그냥 안 쓰고 순서 인접, 비순서 인접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 번 나왔다는 거는 뭐. 자, 19번. 평가 방법 맨날 한다 했죠. 이거 평가가 아까 서베이도 나왔고 이것도 나온 거 봐서는 선생님들 좋아하시는 문제은행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 이것도 옳은 것을 고르네. 사례 연구, 특정한 환경이나 제한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전형적인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전형적인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다. PPBS 맞죠? PPBS 계획한 프로그램 플래닝 뭐 이런 개념이에요. PP가 계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프로그래밍 플래닝 뭐 이런 거예요. 달성에 들어간 비용의 중점을 둔 거다. 직접 관찰법, 즉각적으로 솔직한 대답을 기대할 수도 있고 통제된 상황에서 수행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의 제시 속도나 정확성을 검토하고 운영 됐어. 목표관리법인데 기대된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 서비스 결과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이거 뭐예요? 이게 DBT에 대한 설명이죠. DBT. DBT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기대된 서비스에 대한 실제적 서비스 결과 측정한다. 이거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리을 빼고 있는 거 2번이죠. 기억 니은 디귿. 됐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거 했던 거죠? 이거 국중 기출 이거 할 때 아마 제가 건드렸던 내용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국중 기출에 요거 얘기할 때. 그다음에 요거 by NC, S에 요거만 써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CCL의 조건. 한번 CCL 한번 가봅시다. CCL에 오면은 요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by. 일단은 by는 뭐예요? 저작자 출처 표시하라. 그다음 NC는 가장 옳은 것은이죠. 영리 목적 쓰면 안 된다죠. 근데 저작자 출처를 표시하면 영리 목적 안 된다는 소리니까 너무 허락한다 틀렸고,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저작물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변경 불가니까 ND가 들어가야 되죠. ND가 변경 불가 ND가 들어가야 되고,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뭘 아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하지도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거는 그 퍼블릭 도메인이에요. 퍼블릭 도메인. 그래서 틀렸고, 2차적 이거죠. 4번이죠. 2차적 저작물에는 원저작물에 적용된 라이센스와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된다. 그게 요거죠.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경우에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조건의 CCL을 적용해야 된다. 요게 아마 국중 기출에 비슷한 멘트가 있었어요. 제가 요즘 개정할 때 기존 기출에 등장했었던 부분들을 쭉 찾아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중복되거나 특이한 부분이 이제 확 많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부분이 또 개정될 때 좀 더 반영이 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 5판 개정할 때 집어넣은 추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수업 때도 아마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GNU, GNU 라이센스랑 비슷하다 느낌이. GNU 라이센스도 오픈 소스 여기서 진영해서 만든 건데, 이거 소스 갖다 낸들이 개발해도 돼. 다 괜찮아. 하지만 팔지만 마. 우리가 무료로 뿌리면 너희도 이걸로 개발해서 무료로 뿌려. 이런 얘기 했었던 거란 말이죠. 예, 그 지점이었습니다. 20번. 전반적으로 내용은 까다롭지 않고, 아니라 까다롭고, 요거는 공부 한 사람이나 볼 수 있어. 이것도 문풀 때 한번 다룬 것 같긴 한데,
문풀 때 한번 다른 것 같긴 한데 잠깐만 찾아볼까요? 동일한 이거 제가 2018년 3월 4일에 2018년 3월 달 4주차 국회 변형 문제다 요 내용 넣었었네요. 이런 거 넣어본 적 있네. 이렇게 멘트 한번 넣어본 적 있네요. 2번에다가 그냥 그랬다고요. 어렵진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이름 식으로 좀 그러네. 예. 찾아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 자주라 그래야지 좋은 건가?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들은 한 두 문제는 완전 모르겠고 완전 이렇게 훅 날아간 문제고 조금 더 넓히면 5문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게다가 이게 정해진 시간 내에 푸는 부분이라 더욱더 어려웠을 것 같고 특히 이렇게 이 문제 같은 경우 진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한 문제예요. 저도 아까 풀다 헤맸잖아요 한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거 은근 어진부님 20번 확실히 기억났으면 고맙고요. 잘하셨고요. 빨리 기억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속도를 줄이려면. 아래 20번은 한 번만 보여달라고요? 이거요? 이거 보여달라는 얘기인가?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생 많으셨고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요거 그 카페에다가 동영상 이제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이제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밑에다 이제 질문 주세요. 댓글 같은 거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이제 지나다가 정말 궁금하면 그냥 문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조금 그냥 시간 두고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카페나 이런 데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좀 답을 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우리 또 있잖아요. 훌륭하신 그 회원님께서 가끔 답을 달아주시기도 하니까 진짜 조교를 고용하고 싶다. 아무튼요.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